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은 여자 권미란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키워드 5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탄핵심판에 출석해 3차 변론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날이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우리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또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비공식 연설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직접 변론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법률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자료들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시는 꽃보다 전한길 선생님께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영상을 올리셔서 사흘 만에 270만 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발끈해서 구글에 고발하겠다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선관위를 꼬집는데 왜 민주당에서 발작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 신분증 제시가 불법이라는 점 얘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우공인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즉 부정선거의 증거 자체를 아예 생성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든 가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주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낙선했던 지난 2020년 대선은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면서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번에 대선에 다시 도전한 것도 지난 2020년 대선에서 2016년 첫 번째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대선에 나왔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부정선거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구들만의 음모론이며 망상에 불과할까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이 부정선거 이슈라는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드립을 될지 너무나 궁금하죠. 부정선거가 나라를 두 쪽으로 가르게 될지 아니면 다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부정선거 5가지 키워드는요. A웹, 선관위와 법원은 한몸, 형상 기업종이 외국인 공동주택,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선언하는 행정명령 서명입니다. 자, 먼저 A웹부터 볼까요? A웹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국제기구라는데 세계 110여 개 국가가 가입돼 있고요. 본사는 우리나라 인천 연수구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거관리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인데 2013년에 설립됐고 우리나라가 1대 의장국이었죠. 근데 이게 중국의 1대1로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웹 참여 국가가 중국 1대1로와 관련된 국가들로 대부분 포진돼 있고요. A웹이 수출한 전자 투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되면서 A웹 가입 국가들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내란, 민중봉기, 유혈 사태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콜롬비아, 콩고, 이라크, 에콰도르, 키르기스탄 등등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A웹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관리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웹은 중앙선관위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이 독립된 헌법기관 아래 있으면서 선관위와 함께 감사를 피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A웹과 중국 부정선거 카르텔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됐다는 사실 자체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 자, 다음 2번째 키워드는 선관위와 법원은 한몸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개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던 표 하나가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별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과 각 지역 지법원장,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는 표입니다. 즉 선관위와 법원은 한몸이고요. 여기에 헌법재판소도 한몸이고 민주당도 한몸뚱입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영상을 올리고 국민 여론이 술렁해지자 카톡, 유튜브, 여론조사 검열을 시전 중이신 더불어 공산당께서 바로 구글에다가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속으로 참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정말 이걸로 이제는 정말 부정선거를 조사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요. 선관위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한 몸인데 이게 서버 비번 아무리 1, 2, 3, 4, 5여도 선관위 서버 마음대로 열리겠습니까? 그동안 열리지 않았었고요. 선관위에서 계속 자신있게 얘기하죠. 영장이 법원에서 나오면 다 까겠다라고 했지만 영장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게 안 되는 거 아시니까 2년 반 동안 준비하시다가 결국 비상계엄 때리고 각 선관위에다가 계엄군을 보내버리신 거잖아요. 부정선거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형상 기억 종이인데요. 이거 어떻게 종이가 형상을 기억해서 다시 빳빳하게 새 종이가 되느냐. 종이가 나무였던 것도 기억하는 것 아니냐. 형상 기억 종이 증거는 종이가 형상 기억으로 인해 나무로 다시 되돌아가서 없어진 것이다. 별의별 드립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형상 기억 종이를 보고 대부분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그럴 수도 있다라면서 이 투표한 종이가 빳빳할 수도 있다고 변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이를 도장 찍은 거 투표용지에다가 도장을 찍고 이 반대쪽에 종이를 덮으면 묻게 될까봐 그래서 사표, 즉 기권표가 될까봐 그냥 안 접고 넣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지 않냐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선거법상으로는요. 반드시 접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좀 궤변을 만드시기 전에 좀 수많은 형상 기억 종이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했는데요. 사실은 이 형상 기억 종이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선관위의 발명품인 형상 기억 종이 투표지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바이든의 투표도에서 정말 빳빳한 이 관봉권 돈다발처럼 대거 발견이 됐었고요. 가나에서도 어김없이 형상 기억 종이가 등장해서 정말 가나 국민들이 팔칵 뒤집어졌었던 그런 것이 바로 지난 2024년 12월의 가나 대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비상계엄을 했던 날짜와 정말 공교롭게도 이 날짜가 겹치는데요. 가나의 대선 사전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 시간으로 12월 3일 밤에 형상 기억 종이 투표지가 적발이 됐고요. 바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결국에 가나 대선에서는 친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인 K2개표기와 함께 전 세계로 나갔었던 형상 기억종이 정말 각국에서 발견됐었던 그 사진들 선관위는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형상 기억종이 선관위에서 특수 재질이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다 라면서 영상까지 만들었다가 내렸었는데요. 형상 기억종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담이었던 것인지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말이죠. 다음 세 번째는 외국인 공동주택입니다. 비상계엄 때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9명이 어디론가 압송됐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이들 중국인 해커들이 여론조작에도 관여를 했었고 또 한국에서 이 중국인 간첩들이 실업급여까지 타갔었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일제히 가짜뉴스였다라면서 직접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국 국방부, 미국 국방정보국 다 전화를 돌려보고 취재를 해봤는데 그들이 아니라고 했다라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 측에서는 우리는 진실만을 보도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공식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 이생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외국인 공동주택이라는 용도로 되어 있었는데요. 선관위는 왜 외국인 공동주택을 갖고 있었을까요? 선관위는 이들과 이곳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선거 투표 방법을 배우러 온 연수생이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3월에 수원시가 무증상 해외 입국자들에게 중앙선관위 연수원을 빌려줬었고, 바로 4월 15일에 우리나라 21대 총선이 실시됐었고요. 그 이후에 정말 대거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선관위에 외국인이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거 시스템 선진국이어서 전 세계에서 배우러 와야 되나 보죠. 마지막으로 5번째 키워드는 카르텔 이꼴 테러리스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 서명한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 바로 카르텔을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카르텔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윤 정권에서도 많이 강조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자체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카르텔을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직접 지정한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트럼프가 벼르고 있던 카르텔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은 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선에 실패했던 지난 2020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왔고, 취임식 당일에도 비공식 즉흥 연설에서 취임사보다 더 길게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큰 비중을 할애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의 부조리함, 또 2020년 대선이 완전히 조작된 선거였다라고 정의해서 말했다는 점 등등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카르텔에 부정선거 카르텔도 포함되지 않았냐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FBI 신임 국장, 정말 그 강력한 권력과 권한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FBI 국장이 캐시 파텔이라는 인물이 선임됐는데, 그 사람은 정부 갱스터라는 자신의 책에서 딥스테이트를 뿌리 뽑아야 된다, 글로벌적인 세력이다,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주요 인물들의 명단까지도 싣는 그런 강경 인물이라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찍고 있는 시간 1월 22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 청산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딥스테이트 청산을 위해서 딥스테이트 청산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약 정말 중국의 1대1로를 따라 미국까지도 중국이 주도한 부정선거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국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또 지원국가인, 전 1위 국가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었던 것이고요.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들고 일어난 부정선거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혹은 헌재와 선관위가 하인 만큼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귀결이 될지를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과 개인의 자유보장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법치주의, 또 하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투표의 투명성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정선거 검색 트래픽은 앞으로 계속해서 폭증하는 우상향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부정선거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 또 주변 분들과 함께 내용 같이 의견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부정선거 5가지 키워드 권미란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리고